한국 프랜차이즈는 일상이다. 일자리 상생. 안녕하세요. 프리남TV 1기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맥형입니다. 오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알아보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예비 가맹점주의 유형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선을 통해 1차 상담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2차 가맹 상담을 하지만 처음부터 이분은 우리 브랜드 창업하고 격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약 10%에서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투나 대화 속에 표현되는 화법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열정을 다해서 내 재산을 투자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만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처음 모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물론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대 이하로 실망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대표인 백종원 대표가 다양한 브랜드를 런칭해서 가맹 사업을 하면서 백종원의 골목식당 솔루션도 맡고 있는데요. 진짜 이런 분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 사람은 역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충분하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맥형이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예비 가맹점주 유형 베스트 5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 자기만의 규칙과 원칙을 만든다. 거제도 거미새 라면 그리고 TOT 김밥집의 사례입니다. 운영을 처음에는 잘하십니다. 어느새 적응하기 시작하고 적응이 되면은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사의 매뉴얼이 아닌 주관적인 운영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요. 거제도 거미새 라면의 경우 1인 1라면 주문을 요구했고 김밥 주문 시 홀 이용은 안 됐고 현금 결제까지 유도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당장 더 매출을 올리겠다고 고객에게 제한을 두는 점주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들과 같이 오는 부모들은 바쁜 시간 매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노키즈 존으로 이용 제한을 하거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른 시간 테이블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이면 편한 좌석보다 무조건 꼭 2인 좌석에 앉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메뉴 가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신메뉴 출시에도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출시를 강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4위, 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성내동 피자집의 사례입니다. 피자 2판 만드는데 53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자 반죽도 못하고 냉장고 위에서 주물럭거리고만 있고 심지어는 양파도 익지 않고 잘 썰리지도 않았죠. 손님이 없던 가게라면 적어도 연구와 노력의 시간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도 없이 장사만 하는 모습에 백종원 대표는 피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님들이 독립점포를 창업하지 않고 가맹점을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리 못해도 됩니다. 라면 끓일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교육은 본사에서 다 매뉴얼대로 해드립니다. 이런 말을 1부터 100까지 본사가 다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닌데 착각하고 가맹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은 전략적 협업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지 그 시너지가 매출로 이어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잘 차려놓은 밥상을 예비 점주님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지 비로소 밥상을 차린 사람의 상차림도 빛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반찬 투정하고 먹여달라고 한다면 식사 자리는 누가 봐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잘 차려진 밥상인지를 보고 밥상의 구성이 마음에 들어서 그 본사를 선택했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진정한 협업이고 나아가서 상생, 공생이라는 단어의 훈장을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3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이런 식의 유형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뚝섬 경양식집, 장어 고등어집, 청파도 피자집이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위 세 곳은 솔루션 지적을 해주면 수정, 보완, 검토의 과정을 통해 노력을 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집을 통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백종원 대표를 화나게 했죠. 뚝섬 경양식집 사장은 솔루션을 거부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경험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점포를 만드는 것보다 프랜차이즈가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맹점주님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브랜드 여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메가 프랜차이저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은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서 운영을 매우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본사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을 일일이 따지거나 비협조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메가 프랜차이저를 선호하는 본사도 있고 메가 프랜차이저라면은 가맹 계약을 안 해주는 본사도 있습니다. 2위, 기본적인 청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거의 문제점이 있다는 곳들 대부분 사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골목 식당이 안 되는 곳의 첫 번째 문제는 청결이었습니다. 청결이 안 된다는 것은 닫고 조이고 기름치는 기본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런 곳은 외식업의 기본인 QSC가 무너졌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결이 안 된다면 제품 퀄리티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청결이 안 된다면 친절한 접객력도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청결한 점주님을 선호합니다. 청결하다는 뜻은 잘 관리한다는 의미도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매장을 맡기거나 주인이 직접 신경 쓰지 않으면 더 큰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오토, 다시 말해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직원에게 맡기는 점주님들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레시피 변경,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본사 탓. 맛 있으면은 내가 요리 잘한 탓, 맛 없으면은 본사의 개발 탓.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2대 백반집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나오죠. 레시피를 지켜왔다, 대청소를 했다, 오늘 쓸 것밖에 준비하지 않았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였고, 백종원 대표가 알려주지 않은 백숙과 김치찌개도 백 대표가 알려줬다고 하고, 심지어 손님이 맛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백 대표가 알려준 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넘기기 바빴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장 싫어하는 예비점주의 유형은 이렇듯 매뉴얼 준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레시피도 마음대로 바꾸고, 프랜차이즈의 노하우가 들어간 전용 상품도 다른 물류로 대처해서 사입하고, 결국 틀어진 맛으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본사에게 장사 안 된다고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예비 점주님의 유형입니다. 잘 돼도 절대 좋은 브랜드라고 주변에 홍보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창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본사의 단점만을 늘어놓으면서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목 식당을 통해서 바라본 만나고 싶지 않은 예비 점주님 유형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렇게 단점을 이야기해 봤으니까 장점도 한번 짚어봐야죠. 골목 식당을 통해 정말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예비 점주님의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프리남TV의 맥형이었습니다. 안녕.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선도합니다. K 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일자리 창출과 상생으로 서민 경제를 지탱합니다.